최근에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련된 걸 보면은 이제 경제 정책이 거의 그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경제 현안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규제 철폐만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의 규제라고 하는 자체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규제 완화 했습니다만, 그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과연 무엇을 일으켰느냐에 대한 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이 답답한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로부터 정확하게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불실에 쌓여있는 해운업체라든가 조선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간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이러한 플랜이 보이질 않습니다. 즉 종전처럼 불실기업의 자금을 수요를 해가지고서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식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옥시 관련 문제입니다. 국민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사항입니다. 그런 이런 점에 있어서 과연 정부나 지금 정치권이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국민의 소위 안전과 이런 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시 사태를 개최로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조속히 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의 소위 안전을 좀 기대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입니다. 첫 비대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당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개파 갈등, 또 소모적인 논쟁도 사라졌습니다. 원내 지도부 구성도 완료했고 20대 국회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원구성 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6월 초에 20대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가습기 문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어제 각 상임위에서는 이 관련된 법제도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세월호법 연장도 무산됐습니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까? 국민들을 상대로는 마치 20대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이런 문제에 다 협조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정작 해당 상임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단 한 가지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모습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남은 5월 국회에서 최대한 양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13일 날 청와대 회동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3당 원내 지도부가 만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리가 대통령께서 관심 있는 법안의 처리에 대한 일방적 야당의 협조만 요구하는 그런 자리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허심탄회하게 대한민국의 국정 과제들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오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성조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대표님하고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습기상 피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피해 특위는 지난 5월 9일 1차회를 열고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분들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한 소위는 한마디로 참혹과 분노였습니다. 가습기 피해로 자녀와 가족을 잃은 분들은 슬픔을 가슴에 안고 영원히 살아야 되고 생존해 있는 아이는 산소통을 끌고 다녀야 하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처에 분노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었고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첫째, 대통령과 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둘째, 2010년 8월에 고소한 가습기 피해 사건을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수사한다고 했는데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셋째, 국무총리 산하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여당은 20대 국 개원 즉시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가습기 피해 특별법과 소비자 집단 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이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재발 방지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춘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아무것도 저희들에게 희망의 싹을 제시해주지 못한 채 대회가 되었습니다.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더 공고화시킨 그런 결과만 확인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강화를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진전도 없었습니다. 경제와 핵 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핵 무력의 건설과 경제 발전은 동시에 병진될 수 없는 불가능한 노선입니다. 이것은 북한 경제의 몰락, 아울러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더욱더 참혹하게 추락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만을 확인할 뿐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가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개혁 개방의 길로 다시 나설 것을 재차 촉구를 합니다. 남북 군사회담이 아니라 다시 육자회담으로 돌아와서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회담에 적극 나서야 하고, 또한 남측 정부와도 고위급 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정치 외교 대화를 통해서 꽉 막힌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처럼 대북 제재 일변도만으로 과연 북한의 핵무장 노선, 대기 일변도 노선을 제어할 수 있을지 극히 그 효과가 의문시됩니다. 이제라도 제재와 함께 적극적인 대화 병행 노선을 채택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물밑 대화라도 시작하고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핵 문제 해결과 남북의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주목할 것은 작년에 전경련이 남북 경제 교류 신 5대 원칙이라는 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남북 경제 협력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의 천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어렵습니다. 이 경제를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남북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남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촉구합니다. 이런 모든 주문들이 우선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활발히 토론되고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과 바람직한 통일의 길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범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논의되고 합의되고 정책으로 추진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계호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5월 16일 5.18 기념식에 식순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기념식을 불과 이틀 남기고 식순을 발표하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올해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개창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이 되었습니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입으로 불려진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또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에 정부 주관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공식적으로 제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금에 와서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제석 200인 중 158인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음에도 이를 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찬성 158인 중에는 황우여, 김무성 당대표, 최경환, 유승민,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36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결의안 채택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인 곡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민의 마음속에 이미 공식 기념곡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당당하게 제창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